개념의 개념입니다. 백설공주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백설공주라 그러면 우리는 흰 눈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피부가 하얀 눈같이 하얀 공주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런데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백설공주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은 눈을 봐온 적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하얗다라는 생각을 전혀 갖지를 못해요. 아프리카 아이들은 시다라는 개념을 어디서 얻느냐? 곰팡이에서 얻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아이들한테는 백설공주를 표현할 때 곰팡이 공주라 그래야 그들이 이걸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이처럼 같은 단어인데 문화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통이라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불통 소통이 안 된다라고 요즘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소통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저널리즘의 임무가 가장 큰 것이 소통이라는 역할인데 그것에 대한 가치를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념의 개념은 백설공주와 곰팡이 공주에서 보듯이 어떤 단어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머리에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떠올라지지를 않아.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오해, 갈등이에요.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개념이라는 단어의 설명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대박에 쌀 한 마를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봉으로 준다 그래요. 가득. 이렇게 주는 쌀집 주인 없어요. 어떻게 주냐면 대개 이렇게 깎고 요만큼만 남겨줘. 요거를 깨끼로 준다 그래. 그리고 가득 주는 걸 고봉으로 준다 그래. 그런데 이렇게 깨끼로 줄 때 무슨 도구를 통해서 옆으로 미냐 말이에요. 이때 미는 도구가 요거예요. 요 막대기. 요 막대기를 순수 우리말로 평미래라고 해요. 평미래. 그리고 한자말로 평미래 개라 그래요. 개. 그래서 요 평미래 가지고 요렇게 밀고 요만큼만 남겨주기 때문에 서울, 대구, 부산, 시흥, 인천 어디 가서 사더라도 한 말의 쌀의 부피는 똑같단 말입니다. 이렇게 평미래로 밀어서 생각의 틀을 정한 거, 평미래 개자에 생각 염자를 붙여서 개념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개념이란 단어가 평미래로 밀어버린 사고 체계의 공통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소통은 전혀 불가합니다. 오늘 이 강의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개념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됐어요. 개념은 영어로 컨셉이라 그래요. 컨셉은 요거는 가치예요. 가치. 둘이 같이. 셉은 잡다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어떤 단어에 대한 공통 이미지를 잡은 거야. 백설공주 그러면 우리가 다 피부가 하얀 공주라고 알고 있듯이. 그런데 이 잡힌 공통 이미지를 옆 사람한테 옮기는 거를 전달이라 그러죠. 전달하다가 영어로 뭡니까? 많은 분들이 전달 그러면, 개념에 전달이라 그러면 전부 다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커뮤니케이션. 근데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요 개념을 옆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옆으로 전달했을 때, 아, 이게 백설공주구나 라고 해서 그들이 이거를 서로 이해를 해. 이해한다를 우리말로 소통이라 그래요. 소통이라 그러고, 소통이 영어로 뭡니까? 소통은 영어로 understand라 그래요. understand. 밑에 서다예요.
누구 밑에 서서 위로 올려다봐야 목젖이 꼴깍 하면서 넘어가서 아, 이 사람이 약간 흥분했구나.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눈이 어떻게 뜨는구나. 땀 흘리는구나. 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understand. 여기에서 보듯이 개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전달 자체가 불가능해. 근데 우리 사회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제일 원인인 개념에 대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게 안 되니 이게 안 되죠? 전달이 안 되니 소통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근한 현상을 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번 곱씹어 보십시다. 대한민국을 천손민족이라 그래. 하늘의 후손이라 그래. 그리고 한민족이라 그래요. 배달의 민족이라 그래. 배달의 민족. 그리고 홍익인간이라 그래. 끝없이 쓰는 단어죠. 근데 이 천손, 한민족, 배달의 민족, 홍익인간, 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르쳐준 바가 있냐 이거야. 어느 누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하냐 이거야.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냥 그러고 어영부영 쓰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되면 그냥 한 20% 아는 수준 가지고 전달이 돼. 그러면 아는 척하고 넘어간다고 또 20%. 점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끝없이 쓰는데 뭔지를 몰라. 이유는 개념의 천선, 한민족, 배달의 민족, 홍익인간, 그리고 백의 민족,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이것에 대한 개념이 한 번도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정립시킬 우리 자체의 고유한 문화적 체계가 없다는 얘기야. 이거 불행한 얘기예요. 이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전달은 안 돼. 소통 안 되는 건 더더욱이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요 단어들에 대한 완벽한 개념을 잡아놓은 연구 결과가 여러분이 기뻐해도 될 사항인데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로 완벽하게 정립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 PD님, 책을 한 권만 좀 보여주시죠. 예. 자, 여기 보시면 하늘의 전령 고지세라는 책으로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9300년 전에 천손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의 문화를 내려주신 분이 글자를 두 가지를 창제하셨어. 그 두 가지 창제한 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요거 여기다 이렇게 잠깐 놓고, 한자예요. 한자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고도의 문화 문명을 내려주셨어요. 9300년 전에. 여러분 지금 잠깐 혼돈이 오실 거야. 그러나 요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 이 강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란 말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한자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한자라는 단어를 내려주시면서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조 글자로 같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문자가 한글이에요. 문자는 문자인데 두 번째 만들어진 글자다. 그래서 요거를 한글이라고 읽어요. 한글. 요거를 한자라고 하고. 그래서 그 시기에 이미 한자와 한글을 한 쌍으로 우리에게 고도의 문화와 문명을 내려주기 위한, 즉 이러한 단어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창제를 하셔서 우리한테 전해주셨어. 근데 이 한자와 한글이 우여곡절 끝에 나라가 바뀌면서 잘못돼가지고 이러한 한자로 왜곡이 되고 그 뜻과 모양새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상형문자라는 불명예를 쓰면서 우리한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것임을 이 책이 완벽하게 밝혀놨어요. 한자와 한글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실로 경천동지의 세상입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테마가 대한민국이 천손, 한민족, 배달의 민족, 홍익이 인간, 백이민족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기에 정확히 서술을 해놓고 우리를 침략해서 나라를 뒤집어 놓은 그 외세가 글자를 바꿔서 이름까지 바꿔놓은 배경과 어떻게 왜곡됐는가를 자세히 적어놓은 책이 단 며칠 전에 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됐어요. 이걸 여러분과 함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개념이 제일 앞물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옆으로 잠깐 나가서 이 말씀을 드렸고, 보십시오. 저널인 뉴스의 역할, 저널인 뉴스에 참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뉴스의 역할은 게이트키퍼, 우리 사회에서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딱 만들어 놓고 경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이야.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두 번째가 아젠다 세터라 그래요. 이것은 지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에 회자시켜서 공론화시켜서 좋은 방책을 찾자라고 앞에서 끌고 나가는 주제를, 그래서 아젠다 세터라는 말을 언론의 주요 임무로 씁니다. 세 번째, 이슈를 선점해요. 아젠다 세트가 잘 안 될 때는 그런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 고지서라는 책을 제가 아젠다 세팅을 하려고 보니까 아직 여러 사람한테 알려지지 않았어. 그럴 경우에 언론의 주요 인사가 이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그래서 야, 이거는 널리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단독 인터뷰를 실는 거야. 커다랗게. 우리의 9300년 전 문화가 여기에 있다. 천선 자선임이 여기에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만하게 신문에 나가죠. 이것이 뭡니까?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언론의 기능인 거야. 명심하십시오. 이게 언론이 가지는 큰 3대 기능인데요. 이게 3대 기능의 중요한 것은 다 합치면 사회의 등대가 되는 거야. 우리 사회의 등대야. 등대는 세 가지 큰 기능을 합니다. 첫째, 변하지 않는 장소에서. 둘째, 올바른 방향을. 셋째, 남들이 어려울 때 비춰줘. 이게 등대의 역할이잖아요. 등대가 방향이 막 바뀌지 않잖아. 나지 않기잖아요. 그리고 등대는 위치를 옮기지 않잖아요. 이 등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언론이면서 개개인으로 봐서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어른이자 리더란 말입니다. 오늘 국제언론 독립협회 선진화 포럼에서 여러분께 저널리즘으로 본 인성과 집단지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포럼의 강연 중에서 결론을 저널인 뉴스 역할 4가지로 매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아주 자세한 내용이 박완순 인성TV에 현재 50강까지 쭉 여러분께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1편부터 차례차례 보시면 나이값 하는 이 사회의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